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은 시리즈의 7번째 영화로 한국에서도 오랜 기간 사랑을 받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실제로 관객수 집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3편 이후의 관객수를 살펴보면 3편이 570만, 고스트 프로토콜이 750만, 로그네이션이 612만, 폴아웃이 658만을 기록하였고 1편과 2편도 개봉했던 연도에 흥행 순위 5위 안에 드는 등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시리즈이죠.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있어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만큼 예능이나 여러 드라마, 영화에서도 패러디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만 봐도 이 영화의 영향력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미션 임파서블의 팬으로서 이번 영화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던 편이었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흥미로운 영화였습니다. 무언가 약간 아쉬움이 들기도 했는데 이 아쉬움은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죠. 우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많은 분들이 액션 영화라고 생각을 먼저 하시겠지만 이 영화는 액션보다는 첩보 영화에 좀 더 가까운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리즈의 1편은 완전한 첩보 영화였고 2편부터 액션 블록버스터로 조금씩 초점이 맞춰지다가 로그네이션부터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이 연출을 하게 되면서 영화는 시리즈의 본질인 첩보 영화에 더욱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사이에 있던 시리즈들도 첩보물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첩보보다는 액션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영화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첩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각본 실력이 요구가 됩니다. 주인공이 어딘가 잠입하는 것이 주된 컨텐츠인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잠입을 해야 되는 대상이나 수준, 그리고 그 목적이나 이유까지 모두 알맞은 이유가 있어야 관객들이 납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항상 납득이 가능한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번 영화에서는 더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각본만 본다면 이번 영화가 시리즈를 통틀어서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의 연출과 각본을 맡은 맥쿼리 감독이 각본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본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자면 개인적으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액션의 개연성에 있습니다. 물론 예고편 영상이나 프로모션 영상을 등장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스턴트를 보여주는 장면들을 보는 그런 재미도 있겠지만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야기 전개가 상당히 인상적이다라는 것이죠. 액션을 위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 전개상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영화 속에서 액션 장면으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잔잔한 긴장감이 잘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이 액션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액션의 몰입도가 더욱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액션의 연출도 매력적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주인공인 이단 헌트는 여러 영화에 등장한 인간 캐릭터 중에서 가장 완벽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접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능력이나 동료를 생각하는 인간적인 면모, 액션 능력 및 순간 상황 대처 능력까지 정말 완벽한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영화 속에서 그가 보여주는 액션들은 항상 힘겹게 성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을 보는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범죄도시 속 마석도를 볼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단 헌트의 액션에 몰입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액션 장면에 등장하는 의외성에 있습니다. 정확한 출처는 기억나지가 않지만 한 애니메이터가 애니메이션의 현실성을 더하는 것은 캐릭터가 보여주는 사소한 실수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다가 일어나서 탁상에 있는 핸드폰을 집으려고 할 때 한 번에 딱 집는 것보다는 한 두어 번 책상을 더듬은 후에 집게 된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행동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면모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미션 임파서블에서도 적용이 되죠. 분명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은 항상 틀어지게 됩니다. 계획과는 다른 상황이 매번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단이나 벤지 등 주인공 캐릭터가 실수를 하는 상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실수가 발생한 이후에 그들이 보여주는 대처들이 이 영화의 현실성을 불어넣고 관객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면모, 더 나아가서는 몰입감을 불어넣는 것이죠. 아예 불가능할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액션이 아니라 어쩌면 가능할 것도 같은 액션, 개연성이 존재하는 액션이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먼트가 이단 헌트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갈등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데드 레코닝에 등장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정답이 없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자신의 감정적인 판단을 위해서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에서 더더욱 그의 일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영화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음악의 사용입니다. 전작이었던 폴아웃에서도 등장했던 특징인데 특정 액션 장면에서 음악 사용이 자제되어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몰입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여차하면 액션 자체가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로 여러 액션 영화들은 액션 장면에서 긴박한 음악을 첨가하는 편이죠.
하지만 데드 레코닝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서사의 특징 때문에 하나의 액션 시퀀스 자체가 좀 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지속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오히려 조금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몰입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한 2-30분간 계속 액션 장면이 나오고 계속 음악이 나오는데 패턴이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영화는 음악을 자제하는 대신에 현장에서 들릴 수 있는 소리를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연출을 하여서 현실감과 몰입감을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영화는 현실에서 있을 법한 액션을 추구하면서 몰입감을 올리는 연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모션 영상에서 등장한 산꼭대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자유낙하를 하는 장면이 다소 비현실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장면을 영화에서 접할 때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단 헌트도 이것을 시도하기까지 많은 망설임과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단 헌트가 이러한 무모한 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에 자신의 동료 혹은 감정적인 원인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 영화의 매력적인 요소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단 헌트를 연기하는 톰 크루즈보다 영화 속 캐릭터인 이단 헌트가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톰 크루즈는 이런 액션에 전혀 망설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영화의 오프닝 타이틀입니다. 영화의 전 시리즈에 모두 등장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톰 크루즈의 전력 질주나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이단 헌트의 액션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오프닝 타이틀일 겁니다. 자, 이 영화의 오프닝 타이틀은 영화가 시작하고 30분이 되어서야 등장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30분의 빌드업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30분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액션도 거의 등장 안 하고 대부분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서서히 긴장감을 형성해서 오히려 더 몰입감을 만들도록 하는 연출을 보여줍니다. 정말 감탄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미 연출적인 감탄과 이야기를 만드는 시나리오적인 면에서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이 캐릭터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긴장감을 주는데 와, 이거는 직접 보셔야 아마 제가 왜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떴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한 저 생각을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상당히 훌륭한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이기도 하지만 작품성도 상당히 훌륭한 첩보 영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액션 영화는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크지만 첩보 영화는 이게 시나리오, 각본적인 요소가 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킴과 동시에 높은 퀄리티를 보여준다는 것이 상당히 대단한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감독은 이번 영화를 만들면서 스토리 분량만 약 2시간 20분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액션 부분을 제외하고 스토리 전개 부분만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개로 나눠서 파트 1, 2로 개봉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영화는 스토리와 액션 모두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성공적으로 보여주었죠. 자, 분명 파트 1이 2시간 43분이라는 상당히 긴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았던 영화입니다. 물론 중반부 어느 순간은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영화가 긴 편이기도 하고 대부분 중반 정도에 조금 늘어지는 부분은 존재하니까요. 자, 그럼에도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공개가 된 오토바이 자유낙하는 등장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장면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장면이 등장하기 한 10분 전 정도부터 약간 예측이 됐는데 그렇게 알고 그 장면을 접했음에도 그 장면이 등장할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주변에서 탄성이 들리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말이죠. 다만 왠지 모르게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야기가 뭔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도 하고 찜찜하게 마무리된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거기다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전체적으로 이단 헌트의 능력을 활용하는 몇몇 장면들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자기 머릿속에 외우고 그 데이터 자료를 삭제시켜서 자신이 계좌번호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이단 헌트의 능력을 이용한 액션 장면들이나 첩보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적었습니다. 이단 헌트의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팀 단위에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마 파트 2에서는 이 팀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이단 헌트 혼자 보여주는 개인기가 주가 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 영화 아직 안 보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런 영화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파트 2는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 2를 보기 위해서라도 이 파트 1 꼭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